견관절의 생략학,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때 헤미를 할 것인지 토탈 숄더를 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리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과 관련된 생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 빈센트 병원 정진영입니다. 우선 이제 로테커 아스트로패스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리버스 숄더 아스트로플라스트를 하는데 과연 어느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숄더의 바이오메카닉스를 기본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숄더가 움직일 때, 아니 숄더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가 움직일 때 힘이 가해지고 일이 형성이 되려면 어떠한 그 펄크럼 또는 피벗, 즉 축이 필요합니다. 이 축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져서 어떤 일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펄크럼, 즉 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저울에도 축이 필요하고 시소에도 이런 축이 필요해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축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역시 지렛대 축이 있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축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한 적절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숄더에 있어서도 이런 축이 있습니다. 즉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적절하게 이제 이 로테이셔널 무브먼트, 즉 엘리베이션이나 플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게 로텔 컵이 이런 센터 오브 로테이션, 즉 풀크럼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작용을 할 때, 즉 델토이드가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그럴 때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시브 로텔 컵테가 있을 경우에는 이 로텔 컵이 끌어져 있으니까 이 센터 로테이션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델토이드가 컨트랙션 하게 되면 로테이션 되지 않고 이렇게 어버드 마이그레이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시브 로텔 컵테가 있으면 팔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텐던 트랜스퍼를 해서 로텔컵 대신에 이런 펄크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해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 해서 superior 캡슐 쪽에 그라프트를 인설션해서 이 펄크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이 간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이제 스페이서 또는 어떤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아크로미랑 휴메러스 사이에 이런 것들을 고정을 해주면 이 센터 로테이션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델토이드가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엘리베이션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아스트라이티스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을 할 때 이런 경우, 즉 로텔 컵 테어가 심하게 끌어져 있어서 펄크럼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인공관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경우에 토탈 숄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럴 때 토탈 숄더를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센터 로테이션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션이 되지 않고 어버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펄크럼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매시브 로텔 컵테가 있어서 펄크럼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토탈 숄더 아스트로플라스트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 리버스 숄더 아스트로플라스트가 나오기 전에는 CTA 휴머럴 헤드가 있었습니다. CTA라는 것은 컵테어 아스트로패시 휴머럴 헤드. 그래서 일반적인 헤미 아스트로플라스트보다는 이렇게 큰 헤드를 가진 CTA 휴머럴 헤드가 있었고, 그거를 이용을 하면 이쪽에 글레노이드, 아크로미온 쪽에 이 헤드가 다 이 커버를 하면서 어버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델토이드가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엘리베이션이나 이 플렉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일종의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큰 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엘리베이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CTA 헤드를 헤미아스로플라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안테리어 수피리어 이스케이프이 있을 경우, 즉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이 CL 리가멘트가 럽처가 된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로테컵 수술을 할 때 아크로노플라스티를 하는데, 그 경우에 아크로노플라스티를 많이 하거나 CL 리가멘트를 많이 잘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아크, 루프를 형성하는 아크가 디스럽션이 되게 됩니다. 즉 글레노이드랑 CL 리가멘트, 아크로미온까지 이런 루프를 형성하는 아크가 디스럽션이 되게 되면 팔을 들어 올리라고 그럴 때 이런 아크가 루프가 디스럽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그럼 우리가 해미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미를 하게 되면 루프가 없으니까 옆으로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시브 로테컵테가 있을 경우에 해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안테리어 수피리어 이스케이프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해미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리버스 숄더 아스로플라스티밖에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아스로플라스티는 우리가 로테컵은 다 포기하고 델토이드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하자면 이제 모두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 할 때는 아스라이티스 때 인공관절 하겠죠. 근데 풀크룸이 인텍트 할 때에는 우리가 토탈 숄더나 헤미 둘 다 사용할 수가 있겠고, 풀크룸이 없지만 C의 아치가 인텍트 하다면 젊은 나이에서는 헤미 아스로플라스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리버스 숄더 아스로플라스티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풀크룸도 없고 그 다음에 C의 아치가 디스럽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헤미는 못하고 리버스 숄더 아스로플라스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